안녕하세요. 오늘도 사연살롱을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지옥의 문 헬게이트에 입성하기 전에 발벗고 뒤돌아온 30대 처자예요. 가난한 집에 태어나서 당연히 등록금이며 생활비를 학창시절부터 벌어서 썼네요. 대학교보다는 돈을 빨리 벌고 싶어 전산회계 자격증을 따서 바로 작은 회사 경리로 취업을 했어요. 미정이는 그래도 부럽다. 대학교에 괜히 간 것 같아. 너처럼 돈이나 벌걸. 학교 졸업하면 취업이나 할 수 있을까? 난 그래도 너희가 부럽다. 돈 걱정 안 하고 학교를 다닐 수 있다는 게 얼마나 행복이야. 니들 행복한 줄 알아야 해. 그런가? 하긴 미정이 고등학교 때부터 아르바이트 하느라 매일 바빴잖아. 난 오히려 아르바이트 안 해서 좋아. 정시 출근, 정시 퇴근만 하면 돈 받을 수 있으니까. 나중에 여유 되면 대학을 가던지 해야겠어. 그래, 그것도 나쁘지 않겠다. 혹시라도 우리가 도움 줄 일 있으면 꼭 얘기해줘. 친구들은 나름 저를 위한다고 하는 말이었지만 저는 매번 친구들이 그렇게 부러울 수밖에 없었어요. 생활비예요. 이번 달에 이걸로 괜찮아? 다행히 네가 얼마라도 주니까 빚 갚고 월세 내고 하면 딱 맞아. 엄마 화장품은 제대로 있긴 한 거야? 내가 하나 사줄까? 됐어. 이 얼굴에 찍어 바른다고 뭐가 달라지냐? 그 돈 아껴서 고기라도 한 번 더 구워 먹는 게 낫지. 엄마, 이제 나도 제대로 벌잖아. 그러니까 엄마도 여유를 가져. 미안하다. 남들 다 가는 대학도 못 보내주고 학창시절부터 아르바이트나 하게 하고 말이야. 너무 미안해서 엄마가 너만 생각하면 그렇게 눈물이 나. 난 괜찮다니까. 엄마 아빠 힘든데 도와줄 수 있어서 오히려 좋아. 너 같은 딸이 어딨니 정말. 나한테 죄책감 갖지 마. 이 상황에서 엄마는 나한테 해줄 만큼 한 거야. 아빠도 네 얘기만 하면 눈물바람이다. 괜찮다니까. 그러니까 너무 그렇게 생각하지 마. 나보다 더 불행한 사람들도 많잖아. 언제 이렇게 철이 들었나. 아무것도 해준 게 없는 것 같은데 너무 미안하고 죄스러워. 조금만 고생하다 보면 네 아빠도 언젠가 해뜰 날이 있을 거야. 그러니까 너도 조금만 참아. 이 엄마가 돈만 생기면 네가 원하는 공부도 원 없이 시켜줄게. 엄마 꼭 지켜야 해. 나도 알차게 돈 모아서 야간 대학이라도 가야지. 그러니까 걱정하지 마. 내 앞길 알아서 살필게. 지금까지 고생만 한 엄마 아빠한테 어떻게 더 신세를 져. 사람은 태어날 때부터 밥숟갈 들고 나온다고 하더라. 그러니까 걱정 마. 늘 저에게 못해주시는 부모님은 항상 미안해했어요. 그런 마음을 알아서 오히려 부담감을 드리고 싶지 않았죠. 그런 마음을 가지고 살다 보니 어느덧 5년이란 시간이 흘렀고 어엿한 사회인으로서 자리를 잡아갔어요. 늘 마음 한켠에는 대학에 꼭 가야지 하면서도 돈이 뭔지 계속 모으기만 했네요. 엄마 아빠 빚을 갚아드리고 남는 돈으로 조금 용돈하면 적금 들 돈이 얼마 되지 않았지만 그래도 모은다는 것에 큰 재미를 알았어요. 그리고 회사를 다니면서 회사 연구원인 저보다 10살이나 많은 남자와 연애를 하게 되었죠. 비밀 연애 말이에요. 미정아, 우리 결혼할래? 언제까지 이렇게 만날 순 없잖아. 결혼? 생각을 안 해본 건 아니지만 내 나이 이제 25살이야. 그게 무슨 상관이야. 옛날에는 더 어릴 때도 결혼했는데. 오빠를 만나면서 결혼을 생각하지 않은 건 아니지만 그래도 생각을 해보자. 나랑 결혼하면 힘들게 살지 않게 해줄게. 걱정하지 마. 오빠는 근데 학벌도 좋고 그래도 연구원인데 나랑 결혼을 하고 싶어? 당연하지. 너같이 똑똑하고 착한 애가 오히려 나한테 과분해. 내가 널 한두 해 겪는 것도 아니고 결혼을 한다면 꼭 너랑 하고 싶어. 그러니까 청혼 받아줘. 힘들게 살지 않게 해준다는 말이 정말 감격스러웠어요. 늘 괜찮다고 생각만 했었는데 누군가에게 제 마음을 들킨 것 같았거든요. 그리고 전 남자친구를 데리고 부모님을 만나게 되었고 부모님은 바른 남자친구를 좋아했어요.
우리가 미정이한테 해준 게 없어서 이렇게 자리를 가진 것만으로도 마음이 벅차는데 너무 잘해준다고 얘기 들었어요. 항상 감사합니다. 에이, 아닙니다. 당연히 미정이한테 잘해줘야죠. 예쁘고 착하게 낳아주셔서 감사드려요. 미정이가 우리한테는 늘 미안하고 아픈 손가락인데 정말 잘해줘야 해요. 우리가 해줄 말이 없어. 엄마는 오빠가 얼마나 잘해주는데 걱정 마. 우리 잘 살게요. 늘 믿지. 우리가 해준 게 없어서 이렇게 결혼한다고 하는데도 너무 미안해. 장모님, 그만하세요. 미정이 이렇게 예쁘게 키워주신 것만으로도 도리를 잘하신 거예요. 제가 미정이 인생 앞으로 힘들지 않게 책임질 테니 어머님, 아버님은 한 짐 덜으세요. 그래 엄마, 내 걱정은 이제 놓으세요. 좋은 날 왜 이렇게 눈물이 나니? 아무래도 엄마 아빠가 해준 게 너무 없으니 그런 마음이 들겠지. 우리 미정이 학교 다닐 때부터 엄마 아빠 힘들지 않게 한다고 아르바이트 해가며 학교 다니고 그랬던 애예요. 공부도 잘했는데 형편 생각한다고 바로 상고 가서 자격증 따고 취직부터 했는데 정말 잘 부탁해요. 네, 너무 착한 거 알죠. 그래서 제가 미정이 좋아해요. 제가 앞으로 미정이 잘 책임질 테니까 걱정 마세요. 고마워요. 이렇게 얼굴 보고 얘기하니 내가 마음이 다 놓이네. 절 좋게 봐주셔서 감사해요. 제가 미정이 잘 챙길 테니 어머님, 아버님은 걱정 놓으시고 이제는 즐길 일만 찾으세요. 제가 부모님처럼 잘 모실 테니까요. 미정이가 부모님 생각을 참 많이 하더라고요. 저 역시 잘할게요. 엄마는 제 남자친구가 마음에 드셨는지 그날 너무 기분 좋아 보였어요. 엄마가 마음에 드신다고 하니 남자친구에게 더욱 믿음이 생겼고 결혼을 마음먹었죠. 그리고 남자친구의 부모님께 인사드린 날 예비 시모는 저를 참 성에 차지 않아 하셨어요. 엄마, 무슨 말 좀 해보세요. 미정이 보고 싶어 하셨으면서 막상 말이 없으시네. 형도 참 진짜 가지가지 한다. 너 이 자식 그게 무슨 소리야. 너 엄마 앞에서 이제 동생한테 큰 소리 치니? 하여튼 마음에 드는 구석이 없어. 어머님, 이거 드셔보세요. 여기 샥스핀이 참 맛있다고 하는데. 식모도 아니고 몸에 식모근성이 배었네. 됐어요. 내가 알아서 먹을게. 네? 기분 안 좋으셨다면 죄송합니다. 저희 부모님이 오빠를 참 좋아해서 저도 어머님한테 잘 보이고 싶은 마음이에요. 당연히 아가씨네 집에서는 좋아하겠지. 나이가 많아도 연구원에 얼굴 잘생겼지, 능력 있지. 근데 고졸 사무직? 해도 너무했다. 그런데 어쩌겠니? 내 아들이 네가 좋다는데. 하여튼 똑같은 뱃속에서 나왔는데 어쩜 이리 달라. 엄마는 형이랑 나랑 같아. 나는 재수 한 번을 안 하고 엄마가 원하는 대학이며 직장이며 한 번에 얻은 사람이고 형은 어렸을 때부터 하지 말라는 것만 골라 하던 사람이었잖아. 그러니까 형한테는 그 어떤 기대도 말아요. 그러게나 말이다. 그래도 결혼에 있어서는 이렇게 실망시킬 줄 몰랐지. 지가 평생 나한테 기대 한 번 준 적 없으면 이런 면에서는 좀 달라야 하는 거 아니니? 에휴, 말해 뭐해. 아가씨, 이거 리스트 받아서 싹 다 준비해. 너 입 안 다물어? 엄마, 꼭 여기 와서도 그러셔야겠어요? 너야말로 동생한테 말버릇이 뭐야 지금? 네가 결혼하려고 데려온 여자 앞에서 집안 망신 시키는 거야? 그게 아니라, 죄송해요. 그 나물에 그 밥이지. 이거나 받아. 네? 어머님, 이거 너무 과하세요. 저희 사는 형편 얘기 들으셔서 아시겠지만 저한테는 무리입니다. 뭐? 이런 것도 못 해오면서 그럼 결혼을 하겠다고 설친 거야? 하여튼 어디 저런 맹추 같은 여자를 얻었는지 진짜 끼리끼리 노는구나. 엄마, 그만하세요. 그리고 미정이 대학은 안 나왔어도 진짜 똑똑한 친구예요. 저희가 잘 사는 모습 보여드릴게요. 너 이번이 마지막으로 나한테 실망감을 주는 거야. 그러니까 진짜 잘. 그리고 혼수 부분으로 나 실망시키지 말아라. 예비 시댁 식구들은 그렇게 자리에서 일어났고 예비 시모가 자리를 뜨자마자 저에게 큰 소리치는 남자친구였어요.
그냥 엄마가 혼수를 있어주면 알아서 해온다고 하면 되지. 그걸 꼭 못한다고 해야겠어? 너도 참 답답하다. 당연하지. 안 되는 건 안 되는 거야. 그리고 그럼 오빠는 내가 거짓말이라도 하면서 위기 상황만 모면하라는 거야? 그게 아니라 엄마가 저렇게 말씀을 해도 일단은 자신감 있게 해온다고 한 다음에 나랑 상의하거나 하면 되지. 그걸 꼭 못해온다고 해야 해? 오빠, 내가 못하는 걸 못한다고 해야지 어떻게 거짓말을 해. 어머님 내 상황 모르시는 것도 아니고 거짓말 해가면서 오빠랑 결혼하고 싶지 않아. 그리고 있는 그대로의 날 좋아해주는 게 기본 아니야? 우리 엄마는 원체 기대치가 높은 분이야. 어떤 면에서든. 그러니까 네가 아무리 똑똑하다고 해도 현실은 어쨌든 힘들게 살았고 대학도 못 간 거 맞잖아. 그런데 엄마가 널 마음에 들어 하시겠냐고. 내가 잘 알아서 둘러대서 이 자리까지 나오신 건데 너도 참. 오빠한테도 정말 실망이다. 나에 대해 그렇게 포장할 게 많은데 왜 날 선택했어? 시간을 좀 갖자. 미정아, 너 진짜 어린애처럼 이럴래? 고심 끝에 결혼을 결정했지만 남자친구와 의견 차이가 있었고 저를 포장해야만 한다면 저는 이 결혼을 고사하고 싶었어요. 며칠째 전화도 안 받고 너무한다. 말했잖아. 생각할 시간을 좀 달라고. 미안해. 내가 미리 다 얘기를 했어야 하는데 그러지 못했어. 무슨 얘기? 내가 창피하니 포장을 꼭 해야 한다는 그 얘기 말이야? 그게 아니야. 그럼 뭔데? 사실 어려서부터 우리 엄마 나한테 기대감이 많으셨어. 지난번에 봐서 알겠지만 그런데 내가 늘 기대에 벗어났었고 내 동생이 엄마한테 기쁨을 대신 줬지. 그때부터 엄마한테는 나보다 동생이 더 소중해졌어. 그게 무슨 말이야. 자식이면 다 똑같지. 늘 1등만 하는 동생, 학교에서도 모범생, 그리고 무엇보다 재수없이 엄마가 원하는 대학교에 입학한 동생을 엄마는 아들이라고 여겼어. 나는 장남이지만 늘 가려진 존재였고 그래도 아득바득 재수해서 그나마 인서울 갔고 적성에 안 맞았지만 이공계열 가서 엄마가 바라던 연구원이 된 거야. 그제서야 처음으로 웃어주시더라. 그래서 그런가 나한테 상냥하게 대해주고 아무것도 아닌 거에 고마워하는 너한테 마음이 열렸어. 하루라도 빨리 이제 안정된 가정을 꾸려야겠다고 생각했는데 너한테 미안하지만 결혼할 여자가 성에 차지 않는다고 엄마한테 또 실망을 시켜드린 거지. 그래도 난 괜찮았어. 어차피 우리 둘이 살 거니까. 내가 널 아무 이유 없이 좋아한 것처럼 너도 그냥 우리 엄마한테 좀 맞춰주면 안 돼? 어차피 결혼하면 자주 볼 사이도 아니고 또 내가 너한테 정말 잘할 건데 그냥 결혼 준비하는 동안만이라도 엄마한테 맞춰주는 신용 좀 하면 되잖아. 응? 오빠 얘기 들으니까 마음은 안 좋아. 근데 어떻게 일륜지 대사를 대충 정하고 대충 신용만 하겠어. 난 그렇게 거짓말 못해. 오빠도 어머님 실망시켜드리고 싶은 거 아니니까 기대에 맞는 여자 찾는 게 나을 것 같아. 나는 아니야. 뭐? 지금 그걸 말이라고 해? 오빠 안쓰럽고 안타깝지만 그렇다고 내가 모든 걸 다 맞출 수는 없을 것 같아. 미안해. 그리고 그러고 싶지 않아. 남자친구의 사정은 안쓰러웠지만 그렇다고 해서 제가 그걸 다 이해해 줄 수는 없었어요. 하지만 남자친구는 비 오는 날 비를 맞아가며 저를 설득하려 했고 그 모습에 저 역시 돌아서게 되었죠. 남자친구의 모습이 가슴 아팠거든요. 도대체 왜 이렇게까지 하는 거야? 내가 진짜 잘할게. 그러니까 우리 결혼하자. 나도 빨리 가정을 꾸리고 싶어. 집에서부터 안식을 느끼지 못하는 남자친구여서 그런지 정말 가정을 꾸리고 싶어 했고 그것을 저와 꾸리고 싶어 했어요. 그때는 그런 게 사랑인 줄 알았고 저 역시 너무 고마운 마음에 결혼을 확실히 결정하게 되었어요. 그리고 집에서 인정을 받지 못하는 남자친구에게 결혼하여 꼭 행복을 주고 싶은 마음도 있었어요. 그렇게 저희는 결혼을 준비하게 되었죠. 그때부터 예비 시모는 저를 막 불러대기 시작했어요. 너는 내가 언제 불렀는데 지금 오냐? 아, 일이 늦게 끝나서요, 어머님. 어쩐 일로 부르셨어요? 내일이 네 시동생 될 사람 생일이야.
이모님이 못 오신다고 하니까 네가 음식 좀 해놔라. 어차피 이제 며느리 될 건데 미리미리 하면 좋잖아. 이럴 때 내가 네 실력도 알 수 있고 얼마나 좋니? 제가 요리를 잘 못해요. 그래도 해보겠습니다. 넌 그때까지 뭐 했니? 대학도 안 가, 요리도 못해. 그렇다고 네가 뭐 대단한 일을 하는 것도 아닌데 말이야. 어쨌든 해봐라. 아, 그거 다 하면 저기 창문도 좀 닫고 가라. 어차피 나중 되면 다 네 일이니까 미리 한다고 생각해. 네. 고분고분해서 좋긴 하구나. 하긴 너 같은 애가 고분고분하지도 않으면 뭐 볼 게 있겠니? 특출나게 예뻐서 얼굴마다만 할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뭐하나 제대로 내세울 게 있는 것도 아니고. 그래, 그런 태세 아주 현명하다. 기분은 좋지 않았지만 결혼하기 전까지 남편이 이 집에서 그나마 큰 소리를 칠 수 있을 것 같았어요. 가뜩이나 마음에 안 든 며느리인데 말까지 안 들으면 남편을 얼마나 잡들이 할까 싶었거든요. 너무 고마워. 그리고 내가 진짜 잘할게. 엄마가 의외로 너 살림 야무지게 한다고 하시더라. 저녁에 음식하고 하느라 힘들었지. 그래도 그 덕분에 엄마가 나보고 사람 보는 눈은 있다고 했어. 너무 고마워. 그럼 다행이지. 당신이 여태까지 인정 못 받았다고 하니까 좀 걱정이었는데 그래도 좋은 말 들었다니 다행이야. 나도 처가 되게 잘할 거야. 당신이 우리 집에 잘했으니까. 예비 남편은 정말 좋아했고 그렇게 결혼을 준비해 나갔어요. 엄마가 이번 주말에 시간 좀 되냐는데 같이 쇼핑 나가자고. 나랑? 엄마가 그래도 너 그때 음식하고 했던 거 보면서 좀 좋게 봤나 봐. 내가 그때 얘기했잖아. 나도 결혼하고 시어머니랑 이렇게 잘 지내는 게 로망이었는데 너무 다행이다. 막상 예비 시모가 같이 쇼핑도 하자고 하니 저 역시 속상했던 마음은 풀렸어요. 그리고 주말이 되었죠. 왔니? 그래도 백화점 간다고 차려입고는 왔다. 아, 어머님이랑 그래도 다니는데 잘 입고 다녀야죠. 그래, 창피하지는 않겠네. 어머님 어떤 거 보세요? 제가 좀 골라드릴까요? 그리고 저기 지나다 보면 밥집 괜찮은 데 있는데 우리 저기 가서 식사도 할까요? 오늘은 제가 대접할게요. 너는 뭐 놀러 온 줄 아니? 이거나 들어. 그리고 네 안목은 필요 없다. 내가 이런 거나 들라고 부른 거지. 어디 너 보고 옷 골라달래? 너 진짜 주제도 모른다. 내 옷을 왜 네가 골라? 너 내가 어떤 옷을 사 입는 줄이나 아니? 네가 걸친 그 옷들 다 합쳐도 내 구두 가격 하나도 안 돼. 근데 어디 그런 안목으로 내 옷을 골라준대? 너도 참 꿈도 야무지다. 너무하시네요. 그럼 지금 짐이나 들라고 부르신 건가요? 그래, 당연하지. 내가 손목이 좀 안 좋아. 애들 낳고 가장 약해진 게 손목이라 너 좀 풀렀다. 어차피 가족이 될 건데 이런 거 하나쯤 해줄 수 있잖아. 내 성에 안 찬다지만 솔직히 그래도 너랑은 비교가 안 되잖아, 우리 아들이. 나이 좀 많으면 어때? 연봉 괜찮은 연구원이 어떻게 너랑 말이 되니? 내가 아직도 그것만 생각하면 기분이 안 좋은데 뭐 어쩌겠어. 지 인생 지가 사는 거지. 걔는 네가 그렇게 좋다는데 뭐 말릴 생각 없다. 원래 걔가 내 말을 안 듣는 애거든. 어려서부터 내 기대 충족을 한번 못했던 애라고. 그래서 그런지 뭐 너 데려왔을 때 크게 놀랍지도 않더라. 그러니까 그냥 너는 내가 부르면 오고 하라면 하면 돼. 나한테 너는 그 정도 사람이야. 나랑 뭐 며느리 시엄마 놀이 안 한다? 너무 크게 상처를 받았네요. 어차피 노력해도 가까워질 사이가 아니라서 그때부터 저도 마음을 다 비워냈어요. 어머님, 제가 오빠 사랑하니까 이 정도까지 다 맞춰드려요. 그래도 2번은 못하겠네요. 이래도 욕먹고 저래도 욕먹을 거면 그냥 안 하고 욕먹는 게 낫겠죠. 어차피 어머님이랑은 가까워질 수가 없다면요. 대학도 안 나온 게 똑똑한 척은 오라지게 하네. 그래, 네 마음대로 해라. 전 그렇게 뒤돌아가 버렸고 그 불효령은 남자친구에게 떨어졌다고 했어요. 딱 너 같은 거 데려와서 날 얼마나 화나게 하는지. 너 결혼할 때 나한테 한 푼도 바라지 마. 어디 그런 모자란 애를 데려와서는 하여튼 너답다. 엄마, 그래도 짐꾼으로 부리는 건 아니죠. 저도 다 들었어요. 제가 아무리 엄마한테 만만해도 그런 건 아니잖아요.
걔가 그새 가서 코에 받치디? 애가 아주 입도 싸다. 딱 너 같아. 그날 두 모자는 싸웠다고 하더군요. 그래도 그냥 엄마 기분 맞춰주라고 했잖아. 꼭 내가 이런 소리까지 들어야 해? 그럼 내가 오빠 때문에 안 들어도 될 소리까지 들어야 해? 오빠는 내 입장 조금도 생각 안 하지? 무조건 내가 다 맞춰야 하지. 벌써부터 이런데 결혼하면 어떻겠어? 나 그렇게 못 살아. 하도 눈치 보고 쫓기며 살아서 결혼하고 눈치 보고 살고 싶지 않다고. 결혼하면 이런 일 없다고 했잖아. 나야말로 결혼하고 엄마 안 보고 싶어. 그냥 식장 들어갈 때까지만 구색 맞추자는 거야. 내 마음 모르겠어? 누가 보면 내가 넘쳐 보이지만 나도 힘들었어. 결혼하고 둘만 살 거야. 진짜로 나도 힘들어. 아니, 오빠 이렇게 끌려다니는 거 보니까 그러지 못할 것 같은데? 뭐? 내가 결혼을 왜 하는데 엄마 그늘에서 벗어나고 싶어서 하는 거야. 나 결혼하면 절대 우리 집에 미련 안 둬. 정말 내 가정만 생각할 거라고. 그러니까 제발 그냥 결혼하기 전까지만 구색만 맞추자. 남자친구는 계속해서 저를 설득했고 식장 들어갈 때까지 참자고 생각했어요. 그 말을 믿었거든요. 그렇게 결혼 준비는 계속되었고 그중 뜻밖의 소식이 들려왔어요. 우리 딸 결혼할 때 아무것도 못해주면 어쩌나 했더니 너무 다행이지 않니? 엄마, 그게 진짜야? 그래, 아빠 그 묵혀둔 땅이 재개발돼서 우리 이제 대박 났대. 아빠 진짜? 나 그럼 이제 공부해도 되는 거야? 정말로? 그래, 우리 딸 그동안 고생 많았어. 결혼해도 아빠가 우리 딸 학비는 다 책임질 거야. 그러니까 걱정 마. 우리 딸 그동안 정말 수고했다. 엄마 아빠가 네 노고를 모르는 것도 아니고 이제 마음 푹 놓고 준비할 거 준비해. 그리고 공부도 하고 싶으면 언제든 해. 아빠가 가지고 있는 평택 땅이 개발되어 저희는 갑작스레 돈방석에 앉게 되었죠. 예전 유산으로 받은 땅이 있었는데 돈도 안 되고 그저 골칫덩이로 생각했던 땅이었거든요. 저희 집은 그야말로 벼락부자가 되었고 제가 상상할 수 없던 모든 것들을 누릴 수가 있더라고요. 세상에 돈이 이렇게 좋은지 처음 알았네요. 진짜? 나 공부도 다시 할 수 있어. 알지? 나 대학교 가고 싶어 했잖아. 당연하지. 너무 잘됐다. 나도 결혼하고 최대한 공부할 수 있도록 도울게. 너무 잘됐다. 그럼 회사도 그만둬야겠네. 맞아. 회사도 그만둬야지. 지금부터 공부해서 입시 준비해야 할 것 같아. 공부를 원 없이 할 수 있다는 게 이런 마음인데 싶었어요. 그리고 제 소식은 예비시댁에도 전해 들어가게 되었죠. 뭐 얘기는 들었다. 조금 형편이 폈다며. 그래 잘 됐네. 근데 너 공부한답시고 뭐 우리 아들한테 용돈 탔을 생각이면 말아라. 알겠니? 네, 안 그래요. 부모님이 걱정 말라고 하셨고 저도 그렇게 오빠한테 공부할 거니까 용돈 달라고 할 생각도 없어요. 염치는 있구나. 전 결혼을 준비하면서 대입 준비도 했는데 그래도 공부를 할 수 있어서 참 행복했어요. 예비 시부는 저를 별로 안 좋아하셨지만 그래도 제가 고졸 사무직에서 대학을 갈 수 있다고 하자 나름 괜찮게 생각을 하신 것 같았어요. 엄마가 공부 못해서 대학 못 간 줄 알았는데 진짜 돈 때문에 못 갔다는 거 아시고 나서 조금 그래 하시더라. 다행이네. 그래도 어머님이랑은 자주 안 마주치고 싶어. 알지. 나도 마찬가지야. 그래도 나름 엄마가 이제서야 구색이 좀 맞는 것 같다고 좋아하시니까 조금 다행이지 않나 싶어서 그래. 구색이 맞는 결혼이라고 하니 마음은 씁쓸했지만 좋은 게 좋은 거다라고 생각을 했고 어차피 안 볼 사이라고 생각이 들었어요. 미정이 뭐 필요한 거 없어? 그래도 결혼하는데 이왕 해갈 거 다 해가야지. 괜찮아. 여유되는 만큼 해가기로 했어. 그래도 너 고졸에 격리할 때도 결혼 허락해 주신 집인데 형편이 나아졌으니 해갈 건 다 해가야지. 알겠어 엄마. 마음 써줘서 고마워. 저희가 해갈 수 있는 걸 모두 해가겠다고 하자 예비 시모도 저를 보는 눈빛도 바뀌더라고요. 왔니? 그래 잘 왔다.
아니, 결혼 준비하는데 그래도 내가 패물이나 좀 해줄까 해서 불렀다. 뭐 갖고 싶은 거 있어? 제가 잘못 들었나요? 저한테요? 뭘 놀라니? 당연히 며느리라면 이 정도는 해줘야지. 아, 근데 뭐 얼마나 팔자가 바뀐 거야? 어느 정도 바뀌었길래 집도 그렇고 뭐든 다 해준다고 하니? 얘기 들었어. 아, 조그만 땅이 있어서 그래요. 그게 좀 개발이 됐다고 하네요. 그래서 이제는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아요. 그래, 알겠어, 알겠다. 뭐 내가 그간 서운하게 한 게 있으면 너무 생각 말아라. 그냥 그때는 우리가 조건이 안 맞았으니까 그랬던 거야. 다 알지? 이젠 우리가 어느 정도 맞으니까 급이 맞다는 거지. 그렇게 태세전환을 하시는 어머님을 보자 역시나 돈이 좋다고 생각이 들었네요. 그러면서 한 번도 보이지 못한 얼굴도 보여주시고 저를 보면 웃음숨도 살살 치시는 것이 소름도 돋았죠. 그러나 저는 눈 하나 깜짝하지 않았어요. 어머님, 저 가볼게요. 이것저것 공부할 것도 있고 결혼 준비가 생각보다 신경 써야 할 것들이 많더라고요. 그리고 폐물은 감사하지만 괜찮습니다. 아니 왜? 네가 내 맏며느리인데 당연히 해줘야지. 뭘 고사해. 아니요, 불편해서요. 갑자기 이러시는 게. 뭐가 불편하니? 우리가 고부 사이가 될 건데. 이제 그렇게 생각 말아라. 섭섭하게. 어머님, 갑자기 제가 사는 형편이 달라졌다고 하니 이러시는 건가요? 어? 아니 뭐 급이 맞아졌으니 내가 너를 대하는 태도도 달라져야지. 오히려 저 지금 일도 그만두고 백수예요. 그런데 제가 어떤 급이 맞으시다는 건지 도통 모르겠네요. 야, 너 엄마 앞에서 그게 무슨 말버릇이야? 엄마, 죄송해요. 오늘 미정이가 좀 예민한가 봐요. 예민? 오빠도 진짜 말 그렇게 할래? 아니다, 됐어. 섭섭할만 하지. 어머님은 제가 저렇게 나와도 뭐든 이해가 가능하시다고 하더라고요. 저에게 막말을 쏟아붓던 모습은 온데간데 없고 저런 말씀을 하셨어요. 그리고 기어코 본인이 하고 싶은 말을 하시더라고요. 뭐 그래 피차 솔직해지자. 우리 둘째가 사실 그런 애가 아닌데 아무래도 금융권에서 일하다 보니 투자 제한도 많이 받고 그러나 보더라. 엘리트들이잖니? 그런데 얘가 투자를 좀 잘못해서 빚이 생겼나 봐. 얘기를 듣자 하니 너희 부모님이 경기도에 집 한 채 해주고 싶다고 5억이나 주셨다면서? 너무 소름이 돋았어요. 제가 예비 남편에게 했던 모든 말을 알고 계셨거든요. 그래서요? 그래서는 너도 어차피 이 집 식구가 될 거고 그러니까 좀 협조 좀 하라는 거지. 우리 둘째 아들이 금융회사 다니는 거 알지? 금방 회복한대. 근데 일단 당장 투자를 잘못해서 당장 갚아야 할 빚이 좀 있다더라. 우리가 현금이 있는 집이 아니니까 네가 그거 좀 먼저 갚아주면 어떠니? 나중에 내가 돈 생기거나 우리 둘째가 회복하면 다 갚으마. 지금 저희 부모님이 해주시는 결혼자금을 예비 시동생 빚이나 갚아달라는 건가요? 저 볼 때마다 형한테 비아냥거렸던 사람한테요? 아, 미정아, 그건 오해야. 내가 설명할게. 걔가 원래 말투가 그래서 그렇지 착한 애거든. 그러니까 너무 그렇게 말하지 마. 그리고 잠깐 나와줄래? 뭘 여기서 얘기해. 아, 잠깐만. 엄마, 우리 얘기 좀 하고 올게요. 여기서 기다리세요. 그래, 미정이가 많이 당황했으니 네가 이해 좀 시켜줘. 예비 남편은 저에게 잠깐 보자고 했고 그리고 헛소리를 하더라고요. 어차피 경기도 집 그거 얼마 안 하더라. 일단 5억 중에 걔 빚이 3억 정도 있나 봐. 그거 갚아줘도 2억이나 남잖아. 우리 집에 내가 점수 딸 수 있는 기회야. 나 어떻게 살았는지 알지? 그렇게 하자. 왜 내가 그걸 해야 하는데? 왜긴 우린 부부가 될 거고 또 그래야 내가 결혼 잘하는 것도 증명하지. 걔 맨날 똑똑한 척하다가 혼자 빚진 것 좀 봐. 이제야 내가 엄마한테 돋보일 수 있는 기회라고. 그러니까 그렇게 하자. 당장 돈이 급한 것도 아니니까 돈은 천천히 갚으라고 하면 되지. 와, 진짜 하다하다 이런 꼴값을 떠네. 나보다 10살이나 많아서 인생 선배랍시고 그냥 오냐오냐 다 들어줬더니 내가 무슨 빙신으로 보이니? 비정아, 빙신이라니 무슨 말을 그렇게 해. 그리고 갑자기 그게 무슨 태도야?
그리고 말이 끝나자마자 저희가 하는 이야기를 엿들었는지 예비 시모는 다짜고짜 저에게 돈을 대놓고 해달라고 했어요. 너 우리 집이 어떤 집안인 줄 알아? 그냥 눈 한 번 감고 해주면 그만이야. 네 돈 안 떼먹는다. 그래, 그냥 알겠다고 하자. 솔직히 우리 그 돈 없어도 결혼할 수 있었잖아. 엄마 걱정 마세요. 제가 해드릴게요.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저만 믿으시라고. 이럴 때 장남이 나서야죠. 누가 나서요? 엄마도 이제 아무런 생각 마시고 걱정 놓으세요. 그래, 네가 있어서 다행이야. 그래도 형이라고 형 노릇하니까. 엄마야말로 너무 안심이 된다. 이번 기회 잘 넘겨서 우리 화목하게 살아보자. 알겠지? 네, 엄마. 믿어주셔서 고마워요. 제가 엄마 기대에 부응해야죠. 미정이도 지금 당황해서 그렇지 분명히 좋은 뜻이니 잘 따라줄 거예요. 걱정 마세요. 그래, 네가 알아서 설득시켜. 얘 표정 보니까 어안이 벙벙한 것 같은데. 미정아, 당황스럽겠지만 일단 받아들이고 오빠 말대로 하자. 어차피 나랑 결혼할 건데 내 말을 들어야지. 엄마 걱정 마세요. 제가 다 할게요. 이번에야말로 네가 얼마나 장남 노릇하는지 내가 다 확인할 거야. 그러니까 똑바로 해야 해. 여자 하나 어떻게 설득 못해서는 꼭 이런 꼴을 보여야겠니? 너 너무 그렇게 여자 오냐오냐 하지 말아라. 어디 남자한테 눈을 부릅뜨고 대들어? 엄마, 미정이 원래 안 그래요. 얼마나 고분고분한데. 저 장가 잘 가는 거니까 걱정 마세요. 미정아, 엄마 말 들어야지. 그리고 우리 나가서 얘기 좀 하자. 네가 지금 갑작스러운 상황에 노출돼서 평소랑 다른 행동을 한 것 같아. 평소랑 다르다니. 내가 지켜보면 알 일이지. 너 이제서야 급이 맞아서 결혼을 흔쾌히 허락해주는 거야. 솔직히 너 고졸인데 연구원이랑 결혼이 가당키나 하니? 그래도 땅도 개발됐다고 하고 뭐 그 정도면 친정에서 기대지는 않겠다 싶어서 허락하는 거야. 네 시동생한테 들어가는 돈 아까워 말아라. 그게 다 네 입으로 들어가는 돈이니까. 네 시동생이 어려서부터 얼마나 영재의 수제였는 줄 아니? 그러니까 너무 그렇게 아깝게 생각하지 말라는 거야. 제가 돈을 해주는 게 당연하다고요? 제가 좀 놀라서 말이 헛나왔나 봐요. 미정아, 그럴 줄 알았어. 일단 나가서 오빠가 차분하게 얘기해 줄게. 엄마, 제가 미정이랑 나가서 얘기 좀 하고 올게요. 그러니까 엄마는 너무 염려 마세요. 그 자리에서 남자친구는 본인이 리더인 양 알아서 한다고 하며 예비 시모의 걱정을 덜어주었어요. 왜 이렇게 기분이 안 좋아? 내가 그 말해서 그래? 그래도 좋잖아. 이 기회에 우리 부모님한테 점수도 따고. 이제서야 내가 인정받을 기회야. 그래? 어차피 인연 끊는다면서 왜 이렇게 인정을 받고 싶어 해? 만약 우리가 동생 빚 갚아주고 그러면 엄마가 날 달리 보실걸? 그러면 굳이 인연 끊을 필요도 없지. 그럼 난? 오빠가 그랬잖아. 어머님이 나한테 상처 주신 거 오빠가 책임지겠다고 했으면서. 그럼 이런 건 다 없던 일이 되는 거야? 미정아, 네가 어려서 모르나 본데 원래 이러고 사는 거야. 엄마도 본인 잘못 인정했고 이제 네가 우리 집에 딱 맞는 급이 됐다고 좋아하시는데. 급? 오빠도 나랑 사이에 급이 있다고 생각해? 그래. 그러니까 지금 이렇게 내가 돈이 생겼다고 하니 인정받을 수 있다고 좋아하는 거겠지. 알겠어. 오빠 뜻도 무슨 뜻인지. 근데 참 속상하다. 너 속상한 거 알지? 기분 풀어. 확인 사살 좀 할게. 우리 집이 개발돼서 돈이 좀 생긴 게 오빠네랑 급이 맞아졌다는 거지? 그럼 당연하지. 사실 말을 안 해서 그렇지. 나랑 너랑 같은 급이라면서 엄마가 엄청 뭐라고 하셨잖아. 근데 이제 내가 너 같은 여자를 데려왔다고 얼마나 좋아하시는데. 돈이 뭐라고 참 얄궂다. 오빠도 그렇게 어머님 싫어한다고 했으면서 어쩜 그렇게 어머님한테 인정받고 싶어해? 말이 그런 거지. 솔직히 천륜을 어떻게 끊어? 이제 다 잘 될 거야. 걱정 마. 손바닥 뒤집듯 말을 하는 남자친구를 이제 더 이상 믿을 수 없다고 판단했고 그렇게 전 마음을 먹게 되었어요. 그날 어떻게 집에 왔는지 모른 채로 집에 왔고 저 혼자서 파혼을 준비했어요. 시댁에 점수 딸 수 있어 좋다던 남편에게
영원히 잊지 못할 복수를 선물해 주려고 말이에요. 말은 안 했지만 엄마의 치마폭에 둘러싸여 저를 돈으로만 보는 예민한 편이었거든요. 제 편이라고 믿었지만 그는 본인의 가족 편이었고 결혼하면 안 봐도 눈에 훤했어요. 엄마, 나 결혼 안 해. 아니 못해. 내 돈만 버는 그 집이랑 파혼할 거야. 뭐? 그래, 미정이 네가 결단한 일이라면 뭐라도 하겠지. 엄마 아빠는 괜찮아. 죄송해요. 근데 진짜 더 잘 살려고 이러는 거야. 나 어리지만 그 집에 시집가면 평생 식모노릇 할 거야. 절대 안 되지. 그동안 해준 것도 없는데 이제 네가 날개를 활활 펴고 날아가야 한단 말이야. 엄마 아빠는 언제나 네 편이니까 든든하게 생각하고 하고 싶은 거 다 해. 이제 이렇게 해줄 수 있어서 얼마나 기쁜데. 파혼이라는 단어를 부모님께 올리는 게 죄송했지만 전 마음을 먹었어요. 그리고 마음을 먹고 나니 참 그간 남자친구와 있었던 시절이 생각났는데 막상 행복한 기억은 참 없었어요. 돈을 떠나서 손에 꼽게 행복하다고 생각했네요. 어려서 그저 저 역시 안식처가 필요하다고 생각했는지 말이에요. 그리고 아무것도 모르는 남자친구에게 결혼식장이며 신혼여행 업체에서 전화가 가니 남자친구는 기가 막힐 노릇이었고 저에게 전화를 하더라고요. 전 그 전화를 계속 받지 않았으나 집요한 집착 전화에 전화를 받았어요. 왜? 파혼이라니 연락도 안 되더니. 사실 우리 집 망했어. 아빠가 사기를 당하셨네. 이런 내가 어떻게 자기랑 결혼을 하겠어? 어머님도 빚 갚아달라고 그렇게 날 환대하셨는데. 뭐? 사실이야? 근데 왜 말 안 했어? 내가 어떻게 얘기해? 오빠가 그렇게 좋아한 걸 봤는데. 미안해. 이런 나도 괜찮아? 뭐? 엄마가 얼마나 좋아했는데 어떻게 내가 그런 얘기를 해? 일단 생각할 시간을 갖자. 그게 무슨 뜻이야? 솔직히 이제야 엄마가 나를 봐주기 시작했는데 내가 갑자기 망한 너랑 결혼한다고 하면 엄마가 얼마나 실망하시겠어. 그러고 싶지 않아. 그래? 진심이지? 오빠는 나보다도 그런 게 더 중요했던 거야. 그리고 가족과 연 끊는다고 했지만 그런 것도 할 수 없는 사람이고. 맞지? 그냥 말한 거지. 어떻게 천륜을 끊겠냐? 막말로 그래도 내 엄마인데 네가 좀 옆에서 잘하고 시중 좀 들면 엄마도 마음 풀릴까 했지. 근데 텄어. 일단 내가 연락할 때까지 연락하지 마. 연락하지 말라니? 말 그대로야. 솔직히 엄마가 너를 왜 기분 좋게 받아들이시겠어? 다 돈 때문인데. 현실을 좀 생각해, 미정아. 우리 어린애들 아니잖아. 너 돈 없을 때도 사랑했지만 그래도 이건 아니야. 오빠는 이럴 줄 몰랐는데 내가 파혼하자고 해도 붙잡을 줄 알았어. 아니, 나도 엄마한테 사랑받는 아들 되고 싶어. 또 돈 없는 너 만나서 매일 이렇게 엄마 눈치 보고 싶지 않아. 이제서야 장남이라고 인정해 주시는데. 그래, 알겠어. 이렇게 연락을 끊어버렸지만 저희에겐 같은 회사 동료들이라는 매개체들이 있었어요. 간혹 들려오는 제 소식에 남자친구는 다시 넌지시 저에게 연락을 해왔고 다시 시작하자는 얘기를 했죠. 왜 거짓말했어? 너 오빠 시험한 거야? 애초에 네가 시험에 들게 했으니까 이건 네 잘못이지. 어쨌든 이제 장난 그만 쳐. 우리 다시 시작하자. 엄마한테는 아직 얘기도 안 했거든. 끝내자고 한 건 오빠야. 그건 네가 망한 줄 알았으니까. 실소가 터져 나오더라고요. 뭐? 누구 돈으로 누구 빚을 갚아? 그리고 이게 당연하다고? 당신 나랑 결혼하면 당신 부모랑 연 끊는다고 하지 않았어? 역시 결혼하면 남자들은 다 효자 된다는 말이 맞네. 내가 나이가 어리다고 해서 마음대로 해도 되는 줄 알았나 본데? 웃기지 마. 내가 왜 대리효도를 해야 하니? 그것도 이런 집안에 오빠가 하는 꼬락선을 보니까 연을 끊긴 개뿔. 평생 당신 엄마한테 끌려다니면서 아주 빌빌 기겠네. 됐고, 잘 지내봐라. 나 너랑 결혼 안 해. 뭐? 진짜 파혼이라도 하겠다는 거야? 너 지금 결혼이 장난이야? 우리 이제 곧 시골 일 건데 갑자기 이러면 어떡해?
내가 그럼 미쳤다고 생판 남 빚까지 갚아줘가면서 결혼해야 하니? 날 물러봤나 본데 어림없는 소리지. 알아서 해결해. 그리고 헤어지자고 한 건 오빠면서 뭘 이제 와서 나한테 파혼이니 많이 하는 거야. 그건 생각할 시간이 필요하니까 그랬던 거고 오빠 생각 다 했어. 그러니까 다시 잘해보자. 사실 너도 그렇고 나도 서로 많이 좋아했잖아. 그랬었지. 과거형이야. 그리고 나 시집가기로 한 그 돈 5억으로 사업 좀 해보려고. 결혼 안 한다고 하니까 엄마 아빠가 뭐든 밀어주신다고 다 해보라네? 뭐 이렇게 공부도 하고 작은 사업체 하나 내보려고 해. 오빠네 빚은 오빠네가 갚아. 뭐? 너 어린 나이에 무슨 사업이야. 그냥 달라는 것도 아니고 좀 꺼달라는 건데 왜 그래? 그리고 왜 이렇게 변했어? 오빠도 내가 아닌 돈이랑 결혼하고 싶은 거겠지. 그래야 인정받을 수 있으니까. 됐고 피차 머리 아프게 싸우지 말고 그냥 끝내자. 남자친구는 빌었지만 전 돌아가지 않았어요. 집안이 망했다고 했을 때 그렇게 헤어지자고 하더니 이제 와서 붙잡는 꼴이 참 우스웠고 제가 그동안 이런 사람과 연애를 했다는 것이 참 수치스럽다는 생각까지 하게 되었어요. 하지만 돈이 있다는 것을 안 예비시댁 식구들은 끝끝내 저에게 연락을 하며 계속해서 집착을 보여주었고 한 번만 만나서 얘기하자는 남자친구의 말에 한 카페에 나서게 되었어요. 그곳엔 역시나 마마보이처럼 본인 엄마를 대동한 남자친구가 있었죠. 이제야 급이 맞아져서 결혼 허락했더니만 너 왜 그러니? 그냥 빚 좀 갚아주고 결혼하면 좀 좋아? 네가 어딜 가서 영구한을 만나니? 나도 미안했다고 말했는데 꼭 이래야겠어? 하여튼 나이가 어리니까 철딱서니가 없네. 철딱서니 같은 소리 하네. 평생 내세울 수 있는 아들만 아들 취급한 당신이 할 말은 아니지. 이제 결혼이고 뭐가 안 할 거예요. 제가 그 빚 갚아주고 나면 또 어떤 희생을 해야 할까요? 안 봐도 비디오예요. 제가 가난하게 살면서 딱 한 가지 얻은 게 있는데요. 하도 눈치를 보니까 눈치는 고단수거든요. 아마 빚 갚아주고 결혼하고 나면 또 다르게 눈치를 주면서 저를 홀대하겠죠. 전 그럼 바보처럼 참고 내내거리면서 말이에요. 사람 잘못 봤고 저 절대 그렇게는 안 살아요. 오빠도 내가 돈이 없으니 바로 시간을 갖재면서 이제 와서 이러는 이유 정말 역겹다. 그래도 한때 연인인 만큼 좀 좋은 기억으로 가져가려 했더니만. 그래 알겠어. 일단 네가 화난 이유를 알았어. 난 그냥 너라도 좀 정리가 안 된 것 같아서 기다리라고 한 거지. 내가 너 돈 없었을 때도 결혼하려 했는데 왜 헤어지려고 하겠어. 그땐 부모고 나발이고 안 볼 생각했지만 어머님이 한마디에 홀랑 넘어갔잖아. 오빠는 절대 어머님한테서 못 벗어나. 본인이 가진 컴플렉스를 옆에 있는 사람으로 채우려고 하지 마. 그거 진짜 못난 일이거든. 어쨌든 그 덕분에 인생에서 큰일 날 뻔한 거 막아진 기분이라 좋으네. 아주머니 잘 지내시고 사랑스러운 두 아들이랑 행복하게 지내세요. 오빠도 잘 지내. 뭐야? 그래 네 마음 잘 알겠다. 그럼 그동안 내 아들이 없이 사는 널 만나 준 값도 있으니 결혼은 고사하고 돈이라도 꿔줘라. 그 정도는 할 수 있지? 와, 이건 진짜 생각도 못한 전개인데요. 저보다 10살이나 많지만 데이트 비용 늘 반반했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 하나 제대로 받아본 적도 없네요. 그런데 저걸 이제 아버니 제가 받았는데 제가 왜요? 착각하나 본데 아줌마 아들 그렇게 막 퍼주는 남자 아니거든요. 어디 가서 없이 자란 사람보다도 돈 진짜 아꼈어요. 그래도 너 연구원 만난 값은 해야지. 그깟 연구원 뭔데요? 마마보이 주제에. 미정아, 너 진짜 말이 심하다. 그래도 너랑 나랑 결혼을 생각하는 사이인데. 웃기지 마. 오빠는 영원히 결혼 못해. 어떤 천치가 오빠랑 결혼을 할까? 잘 살아. 더 이상 엮이지 말자. 그리고 돈 없다고 무시했으면서 이제야 태세 전환하는 아줌마. 당신 집도 돈 없기는 마찬가지였네. 어린애 앞에서 있는 척하느라 애썼어요. 그럼 건강히 지내시고 돈은 뭐 건물 청소하든지 취직을 하든지 해서 갚으세요. 막내 아들한테 투잡을 띄어서라도 갚으라고 하던지.
아니면 그렇게 인정욕구 엄청난 큰아들한테 갚으라고 하든지 하세요. 전 그렇게 자리를 박차고 일어났고 저희는 진정으로 파혼을 했어요. 파혼 과정에서 남자친구는 또 한 번 저에게 다시 생각해보라며 말을 했지만 이미 민낯을 알아서인지 말도 섞고 싶지 않더라고요. 그리고 전 대학 입시를 통해 늦가기 대학생이 되었고 제가 예전부터 해보고 싶던 분야의 사업을 시작했어요. 워낙 작게 시작하기도 했고 희귀한 업종이라 혹시라도 여러분들이 아시게 될까 말하기엔 조심스럽지만 나름 성공한 사업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이제서야 빛을 보는 것 같아 너무 좋다. 엄마 아빠 고마워요. 다 덕분이에요. 사실 이렇게 나 믿고 투자해주기가 쉬운 게 아니잖아요. 네가 얼마나 고생을 했니? 우리 집 힘들다고 발벗고 아르바이트하고 이제라도 부모 노릇 할 수 있어 기뻐. 남들이 보기에 소소한 성공이라고 할지언정 전 정말 만족한 삶을 살고 있어요. 예전 동료들에게 전해 듣기로는 전 남자친구는 집안의 빚을 갚기 위해 대리운전까지 마다하지 않는다고 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빚장이 동생보다도 못한 대우를 받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아무래도 예비시모에게 아들은 그 둘째 아들만 있으니까요. 참 안타까운 인생이지만 일련의 사건으로 집팔 직권이라고 하죠. 가만 보니 본인 팔자를 본인이 꼬는 전 남자친구에게 별다른 코멘트를 해줄 수가 없더라고요. 남자친구 또한 이렇게 살고 싶어 하지 않음을 누구보다도 알지만 그래도 어쩔 수 없다는 건 부정할 수 없는 것 같아요. 가끔 뻔뻔하게 동료들을 통해 제 소식을 묻곤 한다는 전 남자친구는 엄청난 후회를 한다고 했어요. 저에게는 지나가는 하나의 과거 에피소드이지만 본인은 후회하는 에피소드겠죠. 제 이야기를 써내려 가려니 힘들게 살았던 추억도 생각이 나는데 그것이 지금의 밑거름이 된 것 같아 고마운 마음도 들어요. 쓸데없는 일은 없더라고요. 그게 밑거름이 되고 나의 자양분이 되니까 말이에요. 앞으로 어떠한 일이 생기더라도 더 나은 미래를 위해 살 거예요. 여러분들도 힘찬 미래를 위해 전진하시는 하루 되시길 바랄게요. 들어주셔서 감사해요. 행복하세요. 여러분, 사연 댓글에 응원과 현명한 조언 부탁드려요. 좋아요와 구독은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오늘도 좋은 일 가득하세요.